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컸죠. 이제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급등 나가는 그런 좀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일단 다행히 증시가 일단 올라서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먼저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폴란드 천무 2차 실행 계약 관련한 이제 코멘트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사 1분기 실적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3사 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깜짝 성장에도 지속성 의문 1분기 우리나라 GDP고요. 5월에 다시 정방향 이제 시장 전망하는 거고, LG생활건강 솔루엠, 이오테크닉스 TNL, 현대차, 삼성 SDS, 삼성 ENA, 그리고 어제 이제 못해드렸던 윤활유 그 부분 액침 냉각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은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우가 0.98%,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좋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는 좀 올라서 상승 출발은 이제 예고가 된 그런 모습이었고, 반도체가 좋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10년 금리가 무려 4.7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린 건 1분기 GDP가 나왔는데 뭐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물가는 또 높게 나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낙폭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조금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가 많이 빠졌는데 호실적에도 이제 전망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시간의 거래보다는 좀 올라갔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오른 것도 호재였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 요 회사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금강업체도 이제 금 가격 상승 때문에 좋았고, 방산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굴삭기 회사죠, 캐터필러는 실적 부진에 이제 7%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제일 이슈는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1.6%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작년 4분기에 3.4인데 월가 예상이 2.5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하회했죠. 근데 소비나 투자 이런 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GDP는 공식이 있죠. GDP 공식이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 뺀 거죠. 여기서 민간 소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이렇게 이제 더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안 좋은 게 요겁니다. 순수출이 마이너스 났고요. 정부 지출이 많이 이제 둔화된 거죠. 이것 때문에 좀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출이 좀 낮아졌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찍었다는 건 수입이 많다는 얘기죠. 이 수입이 아마 자본재,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수입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나쁘게 볼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정부 지출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 지출이라는 건 핵심적인 부분은 또 뭐 물론 이제 정부 지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측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중요한 게 민간 소비니까 민간 소비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면서 GDP가 낮아졌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인플레였고요.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1, 2,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표가 3.4%로 이제 나오면서 4분기 1.8이었거든요. 급증해 버렸죠. 물가가 1.8에서 전분기 대비
이제 위로 올라갔고 근원 물가도 2에서 3.7까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예상이 3.4였거든요. 이러면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제 GDP보다 물가 때문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60%까지. 그래서 피치가 1분기 GDP 보고서의 핵심은 뜨거운 물가다. 성장이 계속해서 둔환하는데 인플레가 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예. 요런 이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인플레 이제 많은 데서 인플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다시 조금씩 뜨거워지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증시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1분기 GDP는 어쨌든 좀 식었잖아요. 식었는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불안해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그리고 알파벳 실적 나왔는데 뭐 그냥 나무랄 데 없습니다. 클라우드까지 다 좋았고요. 예. 영업이익 여기서 4배 늘었고 검색도 잘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AI 고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당 20센트 배당도 준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좋았고 클라우드 애저 이 성장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메타의 충격을 이 회사들은 좀 만회를 해줬다. 근데 메타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AI로 접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구글도 물론 그런 서비스를 하지만 이 회사는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 있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제공하는 회사는 돈을 벌고 그러지 못하는 회사는 아직은 AI에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AI로.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숙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은 뭐 반도체, AI를 해야 돼요. 학습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GPU, HBM. 오케이. 뭐 그것까지는 좋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이런 이제 또 서비스를 뭐 예를 들면 메타가 AI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뭐 라마 같은 이걸 하려면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예. 요거 이 클라우드 제공하는 회사가 얘네들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여기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애들은 돈을 벌어요. 이걸 하게 도와주는. 근데 이제 정작 이 기업 있죠. 메타나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기업인 아직은 수익화가 좀 어려운 거죠. 이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AI가 지금은 이제 학습용이지만 추론용으로 가서 뭐 모바일 기기나 가전제품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활용해서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가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타의 라마를 이용해서 LG전자가 가전제품에 저걸 심었어요. 그 LG전자 제품이 잘 팔려요. 그럼 완전히 선순환 구조죠. 이렇게 이게 최상이거든요. 그럼 뭐 반도체도 계속 좋고 메타도 좋고 LG전자 가전 잘 팔려서 좋은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서 여기 요거랑 수익화 여기까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게 좀 남아있는 숙제다. 예.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랑 클라우드만 돈 버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폴란드 천무 2차, 그래서 미국 증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폴란드 천무 2차 실행 계약 체결 관련 코멘트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천무 수출 2차 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뉴스고요. 계약 금액 2.3조 원, 잔여 물량 이제 아마 전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좀 남아있는 게 또 있거든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러니까 천무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남아있는 이런 이제 물량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돼요. 폴란드가 자기네가 이제 직접 살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금융 지원, 돈 좀 빌려달라 이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논의가 필요한 물량, 천무도 70대 남아있대요. 협의가 필요한 물량은 70대 요거죠. 잔여 물량. 그러니까 천무는 사실상 계약은 맺었으니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제 K9, 천무, K2 전차 요런 물량들은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된다. 금융 지원을.
그래서 이게 31조 원이고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서 지금 자금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자금 지원을 안 해주면 폴란드가 변심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천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려가 해소된 거 아닌가. 지금 폴란드 국방 대표단이 한국에 와 있고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방안 논의한 다음에 또 바로 실행 계획이 나와서 이건 긍정적이다. 그래서 금융 지원 논의는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천무를 계기로 좀 잘 풀리길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금융 지원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사는 뭐 워낙 많이 올랐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려야 주가가 견조하겠죠. 자, 그리고 교보의 안유정 연구원님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환율은 이제 기말보다 많이 올랐고요. 환율 오르면 일단 조선사한테는 매출이 증가하죠. 근데 해지를 해서 환율이 올라갈 때 그걸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고 해지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강제 뭐 아마 후판 가격인데 이건 소폭하라. 중대 사고가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작업 중단 발생했고 연내 인도만 한다면 비용 부담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일회성 환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가 각각 이렇게 돈이 일회성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손실로 잡았던 게 손실 처리가 안 되면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진은 중국 쪽 수출 2월 물량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 선종은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LNG선, 3호는 LNG선이 40%, 컨테이너가 48%, 현대미포는 컨테이너선 비중이 아직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미포가 생각보다 빨리 흑자전환할 것 같아요. 한 분기 전. 원래 4분기로 예상했는데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해양 사업은 갈수록 이제 하반기 갈수록 두 개 프로젝트 공사 마무리로 매출이 좀 감소했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해양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공사 끝나면서 분기별로 200억, 300억 여기서 적자날 거래요. 요건 좀 부담이죠.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12월부터는 좀 바뀐다. 그 페루에서 현재 공동 생산하는 건조 계약 체결을 했는데 페루에는 이제 우리나라 감독관 파견해서 공동 생산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설계 지원, 기자재 공급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미국 내 함정 신조 건조하는 그런 사업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주가 많이 오른 게 저런 거죠.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다. 미국의 함정 뭐 건조를 한다거나 수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많이 올랐는데 현대중공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페로 호위암 수주는 그 15년간 우선 협상권을 좀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한마디로 하나오션과 국내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방산 쪽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페루 쪽과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고 수주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호주 호위함 사업 준비 중에 있고 사우디 호위함, 잠수함 그리고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산 쪽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회사고요. 업무 협약을 했을 때는 국내 기자재 190개에서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진은 미국 현지보다 국내에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한국조선해양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3호가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도 급증을 했고 일회성 이익을 제거해도 영업이익률이 9%까지 늘어났어요. 고가 선박이 많이 반영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고가 선박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게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카타르 LNG선은 마진이 좀 작아요. 그 물량이 없어요. 현대사는. 카타르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좀 많은데 원래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마진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컨테이너선의 마진도 좀 괜찮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 3호 이 배 만드는 그 도크가 좀 신형이래요. 그래서 아마 수익성이 나은 거 아닌가. 역시나 뭐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실적 특히 현대 3호의 파워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현대중공업 좋았죠.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 재해 관련 비용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일회성이고 다만 이제 해양 부분에서 올해 분기별 저 2, 300억 까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올해 12월부터는 다시 공사 들어가니까 신규 공사가 다시 이쪽은 정상화 될 것 같고 엔진도 있고 엔진 쪽이야 뭐 워낙 좋은 편이죠. 예. 특수선, 방산도 있고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랑 다른 게 방산과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해양 부분 매출 감소로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그림은 조금 아쉬운 거죠. 예. 내년엔 훨씬 좋겠지만 근데 방산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오른 것처럼 프리미엄을 좀 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모멘트 인정한다면 시장에서 이것만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흑자 전환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로팍스라는 그 선박을 두 건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손실 쌓아놓은 게 환입되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됐고 저기 이제 저 도크가 비죠. 예. 저기다가 이제 고마진 선박, PC선, 원유 운반선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러면 3분기로 실적 개선 시점이 당겨집니다. 그 주가도 제일 낮은 편이고, 예. 그래서 현대미포도 저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빨리 돌아설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유 탱커,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 시장은 올해 수주가 많을 것 같고요. 워낙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에카 이산화탄소도 작년에 수주했고 여기에 대한 시장 개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어요. 이제 다 많이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나아지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우리나라 1분기 GDP가 1.3% 성장했는데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1분기 GDP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내수도 괜찮았고요. 수출도 좋았어요. 예. 그리고 민간 소비도 재화 서비스 모두 증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내수도 좋아요. 뭐 내수 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이유로 보는 게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어쨌든 녹아 있었고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도 좀 큰 것 같다. 예. 정부 소비도 증가했고요. 건설은 또 투자가 늘어나고 토목공사 중심. 설비 투자도 근데 설비 투자는 조금 작년보다는 작년이 너무 늘어나서 약간은 좀 감소했다. 수출은 증가했고 1분기 성장으로 연간 성장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여기 신한에서는 그냥 평균 보합 수준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1분기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정부가 예산을 좀 빨리 썼대요.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정부 예산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좀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감했는데 좀 예상을 못 미쳤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부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정부의 저런 집행은 그게 또 계속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 보면 예산의 38%를 1분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수출은 호조고요.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성장률 호조니까 연간 성장률은 좀 올리지만 그래도 이걸 대폭 상향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난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화의 김수현 이제 박승영 연구원님이 5월 다시 정방향 5월에는 반도체 대형주에서 중소형으로 옮겨가자. 사실 대형주도 별로 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특히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삼성은 오른 게 없잖아요. 어쨌든 대형주는 3월에 너무 올라서 쉴 것 같고 아마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5월 말로 가면서 다시 비중을 높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이 좀 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조선과 건설이 최근에 좋은데 5월에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동 분쟁과 유가 상승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뭐 저런 이슈랑 상관없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성장성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2일 날 5월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반도체 대형주가 조금 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서민들의 형평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 네.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그 다음 밸류업 지원했지만 주식시장에 접근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좀 풀겠다는 것 같아요.
재정을. 보통 재정은 늘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시장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갔대요. 그래서 추경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쨌든 주식시장의 밸류를 결정하는 그런 좀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좀 더, 그러니까 늘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함의가 결국 재정 늘리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주한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시고,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하시고, 다음 주에 5월 2일 날 아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LG생건은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17% 상회했고요. 핵심 브랜드인 더우의 리브랜딩, 대중국 수요가 좋았습니다. 중국이 살아나요. 핵심인 더우도 좋아지고 두 자릿수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10개 분기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내려보면 대중국 성장, 전환, 국내 성장 채널 확충, 비중국향 판로 개척, 2년간의 역성장 추세가 종료된다. 목표 주가는 5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박은종 연구원님이 대단한 게 LG생활건강 정말 안 좋았는데 제가 3월 20일 날 찾아보니까 그때 더 나빠지기 어렵다고. 아마 제가 이 보고서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한 달 전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좋은 보고서가 오랜만에 나왔다. 저도 거기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최근에 없겠지만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은정 연구원님 대단하시고요. 솔루의 하이투자의 조혜영 연구원, 요새 이것도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편인데 홍해 물류대란 영향으로 좀 약간의 그 운임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되는 요인인데, 근데 이게 뭐 사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 뭐 경쟁 구도가 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형 거래선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게 1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촉매제인데 그게 나오겠죠 언젠간.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적 부진은 이미 좀 알려졌고 대형 거래선량 수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주가는 그냥 최근에 바닥 찍으면서 좀 견조한 편인데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조금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ESL 침투율은 낮아서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의 유영근 연구원님이 이오테크닉스 목표주가 28만 원 올렸고요. 레이저 그루빙, 레이저에다가 이제 그 레이저로 이 칩을 잘라내죠. 이 웨이퍼를. 그럴 때 거기다가 이제 그 팔 부분에 약간의 그 미리 레이저로 홈을 파놓는 거죠. 그걸 그루빙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비를 이제 이원화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아마 그루빙 장비도 일본 회사가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시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이오테크닉스한테도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스텔스 다이스는 이제 안 보이는 곳을 레이저로 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테스트가 완료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HBM에 들어가는 거는 작년 10월 말 테스트 통과하고 지금 통과를 기다리는데 아직은 좀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도 많이 올랐고 뭐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분명히. 다만 여전히 뭐 견조하고 이런 신규 장비들 또 기대가 되니까 주가는 견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기회고요. 앞으로 보실 건 신규 장비들이 진짜 진입을 하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TNL은 저희 당사의 조은혜 연구원이 목표주가 올렸고요. 미국의 트러블 케어, 여드름 패치 같은 시장 점투율이 21%로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히어로 코스메틱의 시장 침투, 이 회사가 이제 TNL의 여드름 패치 받아다가 판매하죠. 근데 시장 침투율이 옛날에 0.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6.4나 됩니다. 매년 2배씩 성장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경기 안성시 창상 피복제 수출 여기 39%나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TNL이 수출하는 곳이겠죠. 2분기부터는 하반기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을 이제 준비하는 수요가 반영되는 시기니까 여기서도 역대 최고 매출 수준 달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 코스메틱 향 매출은 어쨌든 이제 올해는 965억인데 내년에 1255억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으로도 수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사 히어로의 성장이 만약에 이어지면 TNL도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아시겠지만 좀 많이 올랐죠. 여기 TNL 차트거든요. 한참 안 좋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이때 여기서 TNL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걱정되니까 잘 나가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위를 뚫어버립니다. 이럴 줄 알면 여기서 사지만 참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아세요? 결과는 좀 쉽죠. 근데 기업 분석해봐도 나쁠 건 없었거든요. 당시에도. 주가만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올라왔고, 다만 이제 지금도 내용은 좋아요. 근데 지금 와서 너무 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흔들릴 때 이렇게 한 번씩 쭉 빠지는 뭐 그런 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한 분들이야 그냥 꾸준히 보유하셔도 되겠고, 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죠. 환율 상승에 힘입어서 또 비싼 차를 많이 팔아서요. 기대에 충족했고, 여전히 낮은 주가입니다. PER 5배. 특히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마 비중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0월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일단 이제 올해 10월에 완공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도 거기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이제 올인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하이브리드 또 모멘텀은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입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나오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환율이고 수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도 경쟁력이 일단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도요타나 혼다, 현대 기아가 좀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기차도 포기는 안 하는 기업이에요. 전기차를 하면서 기존 제품으로 돈을 버는. 그래서 여전히 매력 있죠. 예. 그래서 잘 대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업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삼성 SDS는 이제 실적은 기대보다는 잘 나왔고요. 패브릭스랑 이제 브리티 코파일럿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사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브릭스는 사내 문서나 데이터가 있으면 자연어 기반으로 질의응답할 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기업의 프로젝트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걸 쓰면 어쨌든 이제 챗 GPT 같은 거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죠. 예.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좀 편하게. 그 브리티 코파일럿은 2분기부터 관계에서 적용을 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 기업 제품과의 차별점은 국내 기업에 맞춰서 최저가를 해놨고 단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생성 AI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좀 모멘텀을 좀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매출 인식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 하는 건 좋은데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시작됩니다. 본격 성장 25년. 그러니까 좀 공백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클라우드는 여전히 좋고요. 클라우드 성장은 미국의 뭐 아마존 아니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뭐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부터가 중요하고, 왜냐면 2분기에 이 매출 인식이 돼요. 요 AI 관련. 그러니까 1분기도 좀 견조했지만 2분기 실적부터 우리가 다음 분기부터 AI 쪽도 성장하는, 이제 이쪽이 매출 인식이 얼마나 되는지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도 이제 많은 분들이 AI 관련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죠. 이 AI 서비스가 결국엔 고객사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그게 매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2분기부터 반영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일단 뭐 실적 괜찮았고요.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 이제 여기서 쓰는 건 그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외형 성장도 좋지만 자본 효율화,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추구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런 주주 환원을 잘해주는데 우리는 아주 인색한 편이죠. 근데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그렇게 하기를 외국인이 좀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니까 유형자산 투자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
이익을 남겨두는 것보단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내용 같고요. 유보 자본으로 적극적인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든가 더, 아니면 주주 환원을 더 늘려주든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구체적 성과가 나오진 않았고, 예,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따른 선수금 납입으로 잉여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 근데 이거를 요런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요걸 가지고 그 주주들한테 환원을 할지 신사업 투자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주주 환원 기대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주 모멘텀도 있었고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다만 주주 환원이 좀 필요하다는 게 조금 그거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거에 또 중요한 숙제로 삼성 E&A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윤활유 그 얘기 간단히 해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윤활유는 그 주 원료인 윤활기유에 첨가제 혼합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원재료 필요해서 정유회사 외에는 하기 어렵고요. 종류별로 그룹 1, 2, 3 이렇게 나누는 거요. 그 그룹 3가 고급 자동차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룹이 높을수록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또 기계장치나 자동차 선박 등의 엔진과 기계 부품의 마모와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예. 그 전체 소비의 40%가 자동차용 엔진 오일이죠. 예, 거기 들어갑니다. 글로벌 윤활유 수요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어쨌든 수요는 늘어납니다. 2030년까지는 그래도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SK Enmove가 그룹 3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글로벌 1등 업체입니다.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유사 윤활유 생산 능력인데 SK Enmove가 뭐 거의 정말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S-Oil, GS 칼텍스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SK Enmove는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입니다. 윤활유는 어쨌든 정유나 화학보다는 이익률도 높아요, 과거보다. 올해 글로벌 그룹 2, 3가 이제 그 원유 수요가 윤활기유 수주 9,000배럴 정도 증가를 하는데, 순 증설은 3,000배럴이니까 수급은 타이트하죠. 수요는 내는데 공급이 주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자동차용 엔진 오일이 앞으로 시장이 많이 죽겠죠. 왜냐하면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아직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중장기로 본다면 윤활유 투자는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쪼그라들거든요. 엔진이 줄면. 전기차에도 윤활유 들어간대요. 모터 냉각하고 배터리 효율성 향상하려면.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에는 이 내연기관차처럼 윤활유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7,000에서 10,000km 뛸 때마다 윤활유를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차는 한 번 넣으면 5에서 10만 km.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요가 좀 낮다는 게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기차 윤활유로 지금 바꾸고는 있거든요.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데, 다만 시장 파이 자체가 내연기관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액침 냉각,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이제 데이터를 냉각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전력 수요가 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글로벌 수요의 한 2% 정도. 그리고 26년까지 해당 분야의 전력 소비량은 기본적인 케이스로 가정을 하면 연평균 16%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8,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데 33%가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은 뭐 데이터 저장, 처리,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유리하기 위한 공조 인프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비중 중에 40%가 서버고요. 냉각이 40이나 들어가요. 서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왜 냉각 시장 뜬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저 냉각을 해야 이 서버 운영이 제대로 좀 가능한 거죠. 현재는 공냉식과 순냉식으로 이거를 냉각을 시키거든요. 공냉식은 공기를 이용한 거예요. 순냉식은 이제 액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뭐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흡수한 다음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회수하고 레쿠면에 액체로 채워진 판을 부착해 공기 냉각을 강화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냉식이고 순냉식입니다. 물에 담궈버리죠. 근데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비전도성 액체 있죠. 요거를 서버에 담가버립니다. 그래서 50이나 100 초고밀도에게 이제 주로 좀 사용이 되고요. 예. 액침 냉각은 서버 전체를 열 전달 속도가 높고 열 저항이 낮은 유체에 침지하기 때문에 소요 동력이 큰 장비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기존 대비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PUE라는 지표거든요. 이게 좀 낮은 편이에요. 액침 냉각이. 그래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밸류체인은 소재 공급하는 회사, 냉각 시스템이 장비 공급하는 회사, 액침 냉각 시스템 사용하는 고객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윤활기후 1인 SK M무브가 액침 냉각 시장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500만 달러 투자해서 지분을 좀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하반기 SK텔레콤에도 데이터 센터에 설치될 액침 냉각 시스템에 그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업체들도 있고요. 요게 이제 액침 냉각 밸류체인이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SK M무브가 좀 이제 요 소재를 담당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액침 냉각 시장 규모는 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까지 연평균 24% 고성장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ESS 전기차 배터리.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전기차용 윤활유, 액침 냉각이 모두 고급 기후에 첨가제를 더하는 방식이니까 생산 방식이 유사해서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생산 방식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전기차용에도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 없고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윤활유 시장이 전기차용과 액침 냉각용으로 나누는데 이게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본업을 좀 침해할 수는 있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런 먹거리가 생긴 건 이 윤활유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SK M무브가 그걸 좀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일단 좀 지켜보시고 다만 상장한 기업은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지분 60%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기후 1위고요. 2010년부터 전기차용 개발을 했고 2013년 하반기 완성차들에게도 공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액침 냉각입니다. 이 물에 담궈버려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 주가가 너무나 못 가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윤활유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배터리죠. 그러나 이런 모멘텀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윤활유 얘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실적 추정치 상향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또 함께 배우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죄송한데 이제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정리할 시간이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이게 정리하려면 찾아봐야 돼요. 보고서 다 찾아봐야 돼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네오이즈, 디지털 대성, 골프전 뉴진홀딩스 여기가 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요. 전자공시로는 일단 그 탑머티리얼, 리튬 메탈 전지 제조 라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저 이제 제조 라인을 깔아주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천무 요 공시예요. 그 다연장 로켓 수출 2차 실행계약. 그러니까 폴란드랑 협의가 좀 잘 됐겠죠. 현대글로비스는 LNG 이중연료 추진 자동차선을 6척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LNG로 가는 배예요. 그만큼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게 이번에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올랐습니다. 정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급등, 급락, 급등, 코스닥도. 예. 그래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오늘은 외국인 사고, 어제는 팔고, 오늘은 또 사고. 연기금이 요새 계속 사요.
더 살 겁니다. 아마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더 사길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은 전선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12%, 전력섭이도 여전히 강했고요. 조선주가 오늘 특히 또 좋았어요. 현대중공업이 아까 방산으로 이것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무려 9%, 미포도 요새 아주 다크호스죠. 아쉬운 건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13만 원 그죠? 저거만 넣으면 되는데 조금 아쉽고 하나오션은 조금 오늘 빠졌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는 역시나 하이닉스가 좋았고 삼성은 정말 안 가요. 좀 답답한 상황이고 뭐 하이닉스는 워낙 실적 좋으니까요. 은행은 이제 실적도 좋고 밸류업 기대감이 있고 우주항공 쪽이 오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양디지텍은 반도체거든요. 우주로 간 건 아니고 세트레가의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도 좀 좋았고요. 하나시스템도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카지노 회사 쪽에서는 이제 토비스가 카지노 모니터 만들죠. 오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요. MLCC 쪽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 낸드 쪽도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근데 주가가 ESS 관련주인데 조금 아마 내부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저렇게 빠진 거 보면. 하여튼 저거는 찾아봐야 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원자력 발전, OLED, 뭐 바이오인식, 온디바이스 AI 뭐 할 것 없이 다 분위기 좋았고 다만 바이오 좀 쉬어갔고요 오늘. 그다음에 엔터주 오늘 하이브가 어제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론이 민희진 대표 쪽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대단한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거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 따라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끈끈하다고 하니까 관계가. 근데 이거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료업체는 요즘에 제일제당 좋죠 분위기. 오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웹툰주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정유업체도 일단 오늘 SOL이 좀 빠졌고 유가 올랐는데도 조금 주가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좀 안 좋았어요. 바이오, 석유화 이런 쪽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오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대부분 올랐지만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가 유독 좋았어요. 밸류업 관련주, 보험 이런 쪽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좋았고 그리고 삼성 SDS도 오랜만에 좀 급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삼성중공업, 손해보험, LS일렉트릭도 요즘에 계속 달려갑니다. 증권주 좋았고요. 현대로템은 오늘 조금 실적 때문인 것도 같고요.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 계열사는 좋았지만 HPSP가 좀 빠졌고 이오테크니스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브레인 좋았고요. 동진세, 소재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TCK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JNTC WCP가 오랜만에 올랐네요. 7.8%. HK 이노엔도 오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 파두, 코미코 주로 반도체예요. TSE 다 반도체죠. 실리콘2 화장품. 그래서 한마디로 이 코스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2차전지 좀 반등을 해줬고 다만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좋은 가운데 자동차 실적도 견조했고 특히 은행, 밸류업 관련주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런 쪽이 반등했다. 결국 지수는 어쨌든 올라왔고 다만 여전히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내릴 때 오늘처럼 오를 때는 관망, 내릴 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또 함께 배우기 또 바로 또 찍어야 돼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못다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조선주도 마지막 편이 남았는데 내일 한번 또 마지막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정말 힘든 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